네, 덜크럼한 데이에 만나는 덜크럼한 건강 상식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건강. 자, 아는 만큼 우리 건강도 챙길 수가 있어요. 한약 박사 현경철 병원장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새 벌써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올해도요. 네. 2021년이요. 예, 네, 2021년이요. 예, 네, 올해 1월부터 한 방으로 우리 건강을 챙겨 주셨거든요. 네, 예. 시간 참 빠른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못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네, 처음에 제가 뭐 육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체질 이야기, 할 게 그다음 많았어요. 음양오행 이야기, 뭐 네, 암 이야기까지 네,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좀 바빠서 네, 올해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시간이 있는 것 음, 같은데 네, 했던 것들에서 좀 몇 가지 내용을 네.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아. 삼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좀 아쉽지만 올해 이제 조금 마무리하고 저희가 그래도 내년에는 뭐 분기별로나 상황 네. 발생할 때마다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눌 테니까 여러분도 궁금증 그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러면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아이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모 삼촌들도 예. 네,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 총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아이들의 성장 과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가 5단계 정리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육아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드렸었고요. 네. 그거를 뭐 성장의 리듬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움직이는 운동신경계가 발달하는 친구의 아이를 네. 꼬물이라고 했었죠. 예, 꼬물이. 그리고 뭐 1살에서 2살짜리까지 먹는 기능인 소화 기능이 발달하는 친구를 네. 오무리. 예, 오물이. 그리고 3살, 4살 정도의 감정이 발달하고 소통이 발달하는 친구의 아이를 방글이. 방글이. 그리고 호흡기가 뭐 자리 잡아서 덜 네. 아프면서 튼튼해지는 시기의 아이를 네. 튼실이. 튼실이. 그리고 한 뭐 유치원 갈 무렵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 기능과 음. 이성적인 발달이 되는 친구의 아이들을 네네. 똘똘이. 그래서 뭐 똘똘이.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 똘똘이 이렇게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네. 캐릭터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도움이 되는 거는 음.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주로 발달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음. 기능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제 뭐 바로미터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네. 번째,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기능이 발달하는지를 알고 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네. 예비를 할 수 있는 네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단계 저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단계별로 잘 정했을까 싶었고 우리가 첫 애가 어렵지만 둘째는 뭔가 예상이 되니까 네네.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요런 성장 단계를 여러분들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머릿속에 아이들이 네. 어떻게 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를 뭐 성장의 맵이라고 하겠는데 네.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게 되면은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요. 음. 조급하지 않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네. 다음에 육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뭐 네네.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네. 뭐 음식은 언제 잘 만들어줘야 될지 공부는 언제 시켜줘야 될지 음. 이때 그 맵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면 예, 된다. 그 그래서 뭐 단계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네. 효율적인 육아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꼭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네. 햇살 주디님께 한번 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네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네. 한 3살 정도 되었다. 네.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까요? 아, 3-4살 정도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서 얘기한 방글이에요, 예, 방글이. 맞아요. 이 예, 방글의 시기는 이게 감정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고거 잘 어떻게 이제 해줘야 될까요? 같이 잘 놀아주고 예, 같이 웃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 발달하는 시기니까요. 일단은 칭찬도 하고. 눈도 네. 마주치면서 소통도 네. 해줘야 되고 그냥 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햇살 주디님이 네. 방글이 시기 애들한테는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네. 그랬나 예, 모르겠네요. 평소 남들한테 하시듯이 애들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만약 이런 방글이가 네. 동생을 보았다면은 네. 뭐 방글이와 동생에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키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 계속 한번 질문 이어봐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도 사실 근데 보통은 이 서너 살쯤에 동생 생겨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거의 또 동생한테 온 가정이 집중되면서 서너 살 친구가
뭐 할머니 집으로 간다거나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큰애를 할머니가 예. 전담하시고 둘째를 제가 봤던 게 이 단계를 보면서 제가 너무 어느 정도 실수였구나.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답은 그러니까 서너 살 아이를 부모가 더 칭찬해주고 같이 소통해줘야 되고 꼬물이 단계잖아, 걔는. 네. 태어난 애는 태어난 예, 아이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좀 이렇게 누워서 잘 당황하시네. 키우고 네. 그렇죠.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되나. 네. 안아주는 거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스스로 운동할 기회를 주고 그래야 이렇게 돼요. 내려놓는 게 이제 태어난 친구에게는 네. 꼬물이 발달을 도와주는 게 아, 되고 그게 도와주는 그리고 거였어요. 이제 애가 끙끙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방글이는 네. 오히려 즐거워요. 그리고 아. 뭐 쟤는 뭐 움직이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말로 많이 감싸주시고 그 네. 다음에 모든 칭찬을 방글이한테 집중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네. 일단 방글이는 방글거리게 해주고요. 해주고 꼬물이는 꼬물거리게 꼬물거리게 해주고. 뭐 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맵이 중요하다는 거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꼬물이 시기에 아이들 예. 자꾸 내려놓고 운다고 안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놓치면 안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좀 더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일단은 짚어주세요. 꼬물이 시기는 이제 육아 초보인 시기거든요. 네. 이제 처음 태어난 애들은 뭐 만지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울면은 큰일 날 것 불안해요. 같기도 네. 한데 이제 이 순간에 기억하실 게 꼬물이다. 꼬물이다. 이제 최고의 육아는 꼬물이 시기에서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네. 꼬물거리게 해주는 것이다. 어. 그러면은 조금만 울면은 안아주거나 보채면 안아주거나 하는 것들은 운동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양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꼬물이 시기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의 판단도 네. 뭘로 할까요? 네. 잘 먹는지? 아니죠. 그 개월수에 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목을 가누고 배밀이하고 이제 움직일 텐데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친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잘 먹는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얼마를 먹어요. 맞아요. 몸무게가 얼마나 됐어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 애들은 움직이면서 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5, 6개월 정도가 됐으면은 배밀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안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관찰하고 있는지 네. 주변을 탐색하면서 뇌와 지능도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꼬물이 시기에는 꼬물거리는 정도로 네. 건강의 척도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돌 전에 예.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잘 움직이는지 꼬물거리는지 진짜 잘 봐야 되네요. 음, 그러면 보통 꼬물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주로 어떤 질환으로 병원 뭐 찾아요? 질환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네. 한의원 한방병을 찾는 경우에는 네. 밤에 잘 못 잘 못 자고 자서. 보챈다고 이제 하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흔히 네. 야제라고 하는데 네. 하루의 리듬 잡기로 생활 관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하루의 리듬 잡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열심히 해주셨죠. 감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요새는 좀 줄었지만은 피부 트러블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예. 태열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하루에 리듬 잡기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챙겨야 할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네. 해의 리듬을 따르게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밝아지고 해가 뜨면 음.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네. 애가 피곤하다고 엄마가 피곤하다고 뭐 10시까지 쭉 자지 주무시고 말고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되고요. 네. 7시 정도 해가 뜨면 깨우는 걸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려놓고 운동시키면서 네. 활동량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먹는 거는 조금 모자란 듯 먹이면서 속을 또 편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해주고.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덥지 않게 네. 엄마가 느낄 때 그냥 추운 정도의 서늘한 아.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네. 이제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음. 해가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네. 하루의 리듬 잡기의 핵심이었죠. 그게 중요해요. 밤에 잘 자야 엄마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아침에 깨워야 된다. 아침에 잘 깨워야 예. 된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동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예. 시원하게. 날씨 추워지니까 내가 추우니까 우리 애도 추울 것 같아서 뭐 보일러 온도가 요새 올리거든요. 많이 트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불을 차고 있으면은 일단은 더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불을 덮었을 때 차지 않을 정도 온도를 유지해 주신 게 좋고 네. 혹 뭐 수면 조끼 같은 거 입혀버리게 네, 되면 네. 애들이 더워도 못 벗지를 벗어요. 못해요. 그러면은 네. 수면 복귀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예. 안전체 있잖아요, 수면조끼. 예, 예. 아예 어떻게 제키지도 못하는 그런 예. 건 좀 안 좋다라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돌 전 아이까지 꼬물이 단계 봤고요. 자, 오므리 시기 부모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일단 네. 오므리 시기는 오물거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야 잘 큰다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죠. 그래서 네.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조급해서 따라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면서 네. 먹게 하기 등등 이제 잘못된 습관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먹어야 잘 크는 게 아니고요. 네. 잘 먹어야 잘 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된다. 예, 잘 먹는다는 거는 네. 즐겁게 먹는 거고요. 그래서 즐거운 식사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뭐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흘리더라도 음식으로 장난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먹는 것 자체 네. 그 음식 자체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거고 음. 그다음에 식사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 않으면서 한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이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즐겁게 먹는 사람의 본보기가 돼주셔야 됩니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너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일단은 입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것도 즐거운 경험이 아니죠. 그러네요. 예. 진짜 많이 먹이는 것보다 잘 먹여야 된다는 그래서 거. 일단은 뭐 꼬물이 시기가 1년이 걸렸듯이 네. 오물이 시기도 1년이 1년.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밥 먹기 시작하자마자 한두 달 동안에 모든 걸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공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시기도 오물이 오므리 시기. 시기. 애가 돌이 지났을 무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이유식하느라고 이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겠죠. 이유식 만드는 거 힘들거든요. 예. 이유식은 간단하게 네. 그다음에 정작 먹을 때 네. 열심히 음식을 해주시는 게 이제 효율적인 육아의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돌 이후부터 이제 2살까지 이제 이 시기 오므리 시기 건강한 식습관 만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성이 발달하는 이제 서너 살 시기 방그르 시기로 좀 갈게요. 이 방그르 시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애들은 그냥 놔두면 방글거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해보게 본능적으로.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글거리고 진짜 환한 웃음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네. 엄마도 같이 흐뭇한 웃어요. 웃음을 띄워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운은 쉽게 전파되는데 흔히 뭐 미운 4살 하면서 네. 앞에 미운 자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엄마가 뭐 찌푸려져요. 그래서 항상 밝은 얼굴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네. 서로 소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엄마가 먼저 웃어주시면서 미소를 주시게 되면은 네. 애들은 무조건 방글거립니다. 본능적으로 방글방글 거린대요, 여러분. 근데 왜 미운 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네. 자기가 힘든데 애가 보이니까 그렇겠지만은 네. 이제 엄마의 마음이 투영하지 마시고 그냥 네. 이제 이 나이는 방글이다. 방글이다. 예, 그렇게만 이미지를 놓으시게 되면은 미운 4살이라는 말을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예쁠 때이기도 한데 예. 약간 그 자신의 그 생각이나 약간 그런 감정이 생길 때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엄마가 볼 때 조금 의견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그래서 것 뭐 같은데. 동생 보면서 엄마가 힘들어서 큰애가 미워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거 생각하니까 더 괜히 예, 그래서 미안해지네요. 일단은 방글이다. 방글이다. 서너 살 때 감정 소통해야 되는 시기다 하면서 예, 그것만 많이 기억하시게 되면 기억해 방글이 주세요. 시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요. 그 시기 잘 넘기면 아이가 또 방글거리면 잘 큰다고 네. 하니까. 그때 지나면 이제 튼실이 이제 그때 이제 좀 제대로 잘 먹여야 되는 튼실이 시기죠. 예, 일단은 네.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를 거쳐서 튼실이가 되면은 네. 이제 몸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요. 그래서 네. 이제 호흡기가 완성이 되면서 감기를 달고 살던 친구들이 좀 감기에서 더 벗어나게 됩니다. 건강해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좀 일찍 다니는 친구들이 네. 감기 증상이 좀 있더라도 네. 아직 튼실이 시기 이전이라면은 어느 정도나 그럴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네. 튼실이 시기까지 기다려 주시게 되면은 네. 한 만 5세 정도 되면 감기는 네.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아. 요새는 이제 네. 방역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감기가 좀 더 줄어들긴 맞아요. 했지만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감기가 떨어지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 거꾸로 이제 이 시기가 됐는데도 감기가 잦다 그러면은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적극적인 되는 치료라는 시기. 거는 네. 다시 한번 생활 습관, 뭐 음. 노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 챙겨주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겨나는 힘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네. 자연스럽게 이겨내기도 합니다. 아, 면역력이 또 강해지는 시기네요. 예, 대여섯 예, 살 예. 텐실의 시기 이름처럼. 자, 이때부터 이제 똘똘이 시기가 이제 옵니다. 이제 금방 오잖아요. 똘똘이 시기 이름처럼 6, 7살 때 또 학교도 가야 음, 된다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막 신경 쓰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제일 기다리는 시기죠.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네,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애들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만 한 5세에서 7세 정도 학교 초등학교 1학년까지 무렵인데 네. 이때 들어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 기능, 대뇌 피질이 일단 발달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하는 것보다 이 시기에 하시는 게 효율적인 똘똘이 만들기가 아, 되는 거니까 이때 효율적이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똘똘이도 중요하지만은 음.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예체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네. 노래하고 춤추고 네.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하고 것까지 이제 네. 통합적으로 이제 아.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같이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기는 이제 뭐 오므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기능 자체는 다 발달됐는데 그 네. 정도가 좀 미숙. 어른만큼은 안 됐기 때문에 미숙하지만 갖춰져서 이제 뭔가 과제를 던져주면 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그러면은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답답한 엄마가 앞서서 가르쳐주기보다는 스스로 네. 해결하는 능력을 던져주다 보게 되면 스스로 자꾸 연습하고 그 네. 다음에 반복하고 시행착오하면서 스스로 똘똘해지는 음.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던져주고 기다려주자.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만 해주면 된다. 아, 이 똘똘한 근데 시기에 알고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하죠. 이 시기가 원래 이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이 얘기를 달고 예, 살 때거든요, 맞습니다. 요때가. 근데 그때 엄마가 못 참고 바쁘니까, 음. 연방해줄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되거든요. 보기에는 100점짜리 아이를 처음부터 만들고 싶은데 네. 처음에는 30점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50점, 70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 30점 정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네. 엄마는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게 높여줘야 되면은 돼요. 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네가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다 보게 되면은 아.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돼요. 잘한다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예, 네. 칭찬도 많이 칭찬도 해주시면은 많이 해줘야 돼요. 스스로 똘똘해집니다. 아, 스스로 똘똘해진다. 그건 좀 뭔가, 네. 예.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자존감 높은 아이, 또 창의적인 아이, 뭐 이런 자기주도적인 아이 다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그렇게는 못 예, 해준다, 내가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 자꾸 건들게 되는 게 이제 육아에 있어서의 엄마 아, 아빠 욕심인 것 같습니다. 허점이네요. 네, 예. 그러면은 요때 또 걱정되는 게 약간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보면은 T라는 증상으로 내원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그냥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은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는데 모범생 엄마가 네. 나를 따라오라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압박하다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나 힘들어요라고 하는 게 틱 증상이거든요. 그게 나 힘들더라고요 표현이군요. 예, 뭐 네. 예전에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음. 요새는 6살 전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 엄마 아빠가 조급해서 그런 거니까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금 놔두고 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애들 시기에는 80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40점, 50점 정도만 하더라도 만족하시고 나아질 거라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한다 생각하면 예. 똘똘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 예. 단계가 좀 기다려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육아 관련해서 그 시기별로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아까 꼬물이부터 예.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 튼실이, 똘똘이. 예. 5단계. 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육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정리하면서 뭐 해주세요.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그것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얘기하는데 네. 그냥 육아라는 거는 키울 육자가 있듯이 농사와 비슷한 겁니다. 음. 욕심을 내면은 역효과를 일단은 보기 쉽고 그다음에 애들의 특징에 따라서 맞춤 육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잘하는 거를 위주로 잘 키워줘야 애들이 잘 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새 애들 입시를 치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음.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입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시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 때 6년, 그다음에 아. 중고등학교 하게 되면은 네, 10년 6년. 이상을 온 가족이 신경 쓰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평생 살아가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네. 이거에 대한 결정은 태어나서 6년 사이. 그때가 그치 예. 결정되는 예. 거예요. 뭐 꼬물이 오물이 순실이 아. 방글이 뭐 똘똘이 시기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입시에 기울이는 노력에 반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이제 음. 투자를 한다고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육아가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성장의 맵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비 부모 단계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퇴교할 때부터 그냥 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음.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입시는 그냥 결과적으로 어디 가는 것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들은 사람됨이기 때문에 사람됨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육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할머니가 돼서 이제 손주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 주변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친구들이 뭐 아니면 동생들이 결혼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준비하고 네. 결혼도 하고 애를 네. 낳자라고 뭐 조언해 주시고 자기도 아.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이제 네. 같이 하는 육아가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키우는 육아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또 저출산 예, 걱정인데. 예. 네. 자, 이 정말 한 방으로 끝내는 건강 이 시간에 좀 육아 관련된 얘기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6년까지의 그런 과정. 예. 진짜 그래서 뭐 평생 간다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으면은 네. 쉽게 공부하라고 네. 제가 저 뭐 쓴 책 있잖아요. 네.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접 갑자기 또 예. 네. 아, 좋은 책이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육아 관련된 그 이야기 해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체질 예. 다들 또 관심 많으셨거든요. 예. 우리 체질에 대해서 총정리 편이니까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제 보는 라디오 다시 보기 JIBS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